주진 선배를 어렵게 모신 자리니까 명태균 게이트도 게이트지만 그 정광훈 목사 얘기를 꼭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요즘 뉴스에 정광훈 빼고 얘기를 못 하는데 일찌감치 알아보고. 내가 옛날부터 네. 그랬잖아. 정광훈을 이해해야 윤석열을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맞잖아. 네. 맞아, 예. 맞지. 사람들 간과했는데. 그렇지. 예. 자, 보수의 중심은 정광훈이었다. 아무도 아니고 다 바뀐다. 봐라. 국민의 정광훈만 살아남는다. 예. 정광훈만 살아남는다.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한동훈도 뭐 말은 하는데 나중에 종북 얘기하고 정광훈 따라간다. 얘기했잖아요. 아니 정말로 사람들이 선지자 내가 그러면서 진짜 선지자야 보니까. 네. 그건 아니고 내가 정광훈 목사를 오랫동안 공부했잖아요. 오랫동안 얘기하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정광훈의 목소리가 윤석열한테 국민의힘에 그대로 들려요. 굉장히 깊게 묶여있고 소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근데 빤스 목사 만나냐 이 얘기 계속 하는데 빤스 목사를 제가 별명을 붙여준 거잖아요. 네, 맞아요. 빤스 전광훈 목사님 네.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아이, 싸우면서도 계속 만난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사람에 대한 정광훈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탄탄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단도직 여쭤보면은 정광훈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정광훈 목사가 박근혜 탄핵 때만 해도 한 그러니까 7년 8년 됐나요? 네. 탄핵 때만 해도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뭐 수십만 명의 그 촛불 옆에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태블릿 PC 조작됐다 이렇게 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아니에요. 네. 근데 점점 이렇게 그 영향을 키워갑니다. 옛날에 어버이 연합이라는 데가 있었고 엄마 부대라는 네, 그렇죠. 네. 그런 그 있죠. 이런 분들은 국정원에서 삼성이 정경련을 통해서 국정원이 돈을 대고 청와대가 이렇게 기획해서 그렇게 관변 단체를 맞아요. 만들어서 네. 보수 그러니까 보수 그리고 저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을 위해서 막 데모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세력을 그 태극기 집회 이후에 이렇게 통합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국 윤석열 사태 때 이 영향력을 키워가죠. 맞아요. 네. 키워가죠. 윤석열을 제일 먼저 보수에서 영입해서 후보로 세우자고 얘기했던 사람이 정광훈이에요. 진짜예요? 정광훈 목사가 맞아요. 정광훈 목사가 태극기 집회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연설 도중에? 네.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욕을 먹죠. 계속 욕을 먹고 그런데 계속 밀고 나가서 윤석열을 후보로 만드는 데까지 됐어요. 윤석열이 고마워하겠어 안 고마워하겠어? 당연히 고맙지. 고맙죠. 네. 그리고 윤석열이 정치에 대해서 뭘 알아요? 고민이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공부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반대하고 뭐라고 할 때 그래도 윤석열이 최고다고 계속 버텨주는 이 극우 광화문에 세력 있잖아요. 있는. 네. 그러면서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 조국 수사 때 그런 면모를 보여줬었고 정광훈 목사가. 그렇죠. 그러면서 광화문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모은 것도 맞아요. 그러면서 자기 영향력을 키우면서 후보를 만들고 대통령 만드는 데까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 용산에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향력이 계속 커집니다. 야, 근데 대통령만 만드는 게 아니고 보면은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 와가지고 이제 90도로 인사하잖아요. 윤상현뿐만 아니에요. 김기현, 네. 나경원 다른 사람들이 지금 관저 앞에 가가지고 저 윤석열 탄핵 반대한다 이거 했던 게 윤석열한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태극기 집회 정광훈 목사한테 보이는 거예요. 포스트 윤석열 이후에 이 세력을 누가 먹을 것인가? 아무리 봐도 전광훈 세력이 먹을 것 같으니까 글로 가서 다 줄 서는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각별함의 기인에서인 것 또 정광훈 목사가 또 유난히 챙겼던 게 우리 또 김문수 장관 아닙니까? 그래서 네. 지금 김문수가 1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죠. 이제 한두 주 1위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네. 이게 그냥 반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 김문수 이런 대립 구도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선에 지더라도 보수당은 우리가 접수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그 노력에 박수를 치는 쪽이에요. 응원하는 쪽인데 근데 이렇게 보수가 극우화돼서 이렇게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치도 사회도 다 망가지기 때문에 이건 안 되죠. 안 되죠. 아, 저는 응원 이거는 그 역설적 표현입니다. 저는 그 정광훈 집회라는 광화문 집회 있잖아요. 예전에 기자 취재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5만 원짜리 돈 받고 동원된 몇 명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점점 세를 불리고 커지더니 네. 지금은 굉장히 조직화되고 현대화된 것 같아요. 이분이 정광훈 목사는 그 경제적인 그 뭐라고 해 관점에서 매우 탁월합니다. 그래요? 네, 예. 알바끼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데. 그렇지. 그때 예. 그 이후에도 그렇고요. 이 예. 교회 주변에서도 부동산 투자로서 돈을 엄청 많이 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면서 이 돈과 조직을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재명 습격범 있지 않습니까? 맞아. 징역 15년 받은 이재명 대법원 습격범. 확정된 그 사람이 자유마을 그리고 태극기 부대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국회 앞에서 그리고 국회 앞에서 그 다음에 관저 앞에서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피웠던 주요 세력이 정광훈 세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을 보면 돈과 조직을 이미 구축해서 이게 돌아갑니다. 막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력을 계속 키우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인데 그 몇 년 동안 매주 집회를 하면서 그 돈과 조직을 완성시켜서 더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그 자유마을이라는 거 있죠. 선배 그렇죠. 말씀하신 네. 자유마을이라는 게 좀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는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자유마을 이거 주기자 라이브 보시면 다 돼 있지만 조금 네. 이렇게 짧게 한 7개월 전에 자유마을 저는 알거든요. 카드들을 이렇게 아는데 만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집회만 참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해서 이 카드를 들어라, 이 카드를 써라, 이 휴대전화를 가입해라, 그러니까, 이 상조를 가입해라, 이 보험에 들어라 이러면서 수수료를 먹는 구조인데 이 카드를 쓰면 이 카드의 적립금 얼마가 계속해서 정광훈 목사와 선교 카드라는 거. 네. 정광훈 목사와 이 극우 집회에 가도록 이렇게 아예 만들어놨어요. 공제처럼. 개보다 훨씬 더 발전된 그런 카드 개념을 만들어서 자유마을, 자유카드.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놨는데 그 공동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겠지. 교회, 예. 저 시골에 있는 교회나 학교에 돈을 정광훈 목사가 많이 지원할 거예요. 지원해서 그거 돈을 받고 집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말고 내 돈을 내면서 내가 자유카드, 자유마을 회원으로 이 조직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발적으로 오시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요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받고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돈을 내면서 오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정치적인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극단적으로 갈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쪽에 계속해서 극단적인 말로 이 돈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태극기 집회는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부분에서 놀랐냐면은 그 경제적인 얘기 하셨는데 그 알뜰폰 회사 퍼스트 모바일 있잖아요. 네. 야 그거 팔아먹는 거 보고 정말로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뛰어나 보인다. 예. 그것만 했겠어요? 많이 했어요. 그 이외에도 왜?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광훈 목사, 윤석열 정부에서 정광훈 목사를 챙기니까 수석이나 비서관 맨날 가서 인사하니까 맨날 와서 인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재계에서도 눈치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은행권에서도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은행권과 함께 손잡고 카드를 만들고 기업에서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화해 왔습니다. 진화한 모델을 만들었어요. 아니 그리고 이번에 지난번에 선배도 아까 언급하셨지만은 그 서부지법 폭동 때 판사방 문부신 그 특임 전소라는 사람이 네.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사랑제일교회 소속이라는 게 드러난 건데 정광훈 씨는 일단은 부인하고 있죠. 본인은 관계 없다고. 자, 예.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요. 정말. 근데 그분은 저희가 그 태극기 집회를 취재하면서 그때 인터뷰했던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그 특임 전도사가 그분이 순국결사대라고요. 순국결사대. 네. 저기 태극기 집에 가 보면 군복 입은 사람들이 있고요, 조끼 입은 사람들이 있고 순국결사대가 있습니다. 네. 정광훈 목사를 위해서 이 태극기 집회를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 그러면서 이 몸을 던져가지고 죽어서 나라가 잘 된다면 하는 그 순국결사대를 이끌던 사람이에요. 아, 그 하부 조직이. 결사대를. 네, 근데 하부 조직이 왜 몰라? 전도사인데 그런데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니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테러 위협을 가할 수 있고 실제로 가했기 때문에 예. 뭔가 좀 이렇게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하지만은 단속을 네. 해야죠. 단속을 네. 해야 되는데 자 얼마 전에 저기 정광훈 목사가 기자회견했잖아요. 너 이게 폭동을 그 사주한 혐의로 네. 내라는 선동한 혐의로 너 입건했어. 너 처벌받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했다고 얘기하면서 바로 발뺌했죠. 바로 네. 발표는 나는 아니야. 다른 애들이 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신 들어가. 아니, 대신은 아니고. 예. 근데 정광훈 목사는 큰 얘기만 하잖아요. 자, 아, 저 국민이 저항해야 된다. 100만 명이 모이면 데리고 나올 수 있다. 나 은유적 표현이었어. 이렇게 하고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큰 그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그런 부분도 수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잘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냐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요. 윤석열 정부, 박근혜 이명박 때도 그랬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찰이 태극기 집회 엄청 도와줬거든요. 아, 온화하게 했구나. 예. 저기 관저 이미 탄핵을 앞두고 있는 그 대통령 앞에 있는 관저에 있을 때도 태극기 집회에는 특별한 혜택을 받았어요. 특별한 혜택이요? 자, 자리를 넓혀주고 주차를 시켜주고 이런 도움을 경찰한테 계속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정광훈 목사가 그동안에 사건이 없었냐? 많았어요. 10몇 건, 20몇 건 고발 사건, 명예훼손 사건 이렇게 많았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하나도 진행이 안 됐어요. 그거 경찰이 봐준 거예요. 지금껏. 야. 경찰이 지금껏 봐줬는데 이제 와서 처벌할 수 있어? 예. 그거 잘 안 될 거예요. 야. 제가 정광훈 목사가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유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경찰이 제대로 안 할 거요. 왜 그래요? 지금껏 잘 봐주고 잘 지냈거든요. 야, 그리고 보태서 저는 궁금한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인물 중에 아까 뭐 결사대 이런 것도 얘기하셨는데 일단 1번 그 기자회견 할 때 영어로 통역하는 여성분 선배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통역 엄청 잘해요. 이거 저 영어 유창해서 놀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예. 영어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저기 정광훈 목사는 대우를 잘 해줍니다. 아, 자기를 따르면 예. 그래서 잘 해줘. 선배도 대우 좀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쪽으로만 넘어만 오면 아우 제안을 많이 했죠. 왜 진보에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아주 기자 여기만 넘어와. 그러면 자기가 아파트도 사주고 아파트도 사준다고? 다른 얘기 또 많이 했으나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받았다고 이렇게 나올까봐 그런데 근데 그 사람들이 저 태극기 집회 그리고 정광훈 목사한테 헌신하는 사람들한테는 정광훈 목사는 굉장히 대우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기 있지? 그러니까 이상한 변호사가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데 저런 능력자들이 저기 있고 저 태극기 집회장 가면요 굉장히 퍼포먼스 하는데 합창도 있고 무용도 있고 있는데 그렇다면서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돈도 많이 주고요. 있는 대우 최고 대우를 해줘가지고 데려갑니다. 아니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제 가려져 있지만 우리가 알 법한 고위 법조인 이런 사람들도 조력을 좀 해줍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잘 이렇게 뭉개겠지. 큰 소리 예. 치죠. 네.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던지는데 빨갱이다, 뭐 간첩이다 이런 얘기는 막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아놨어요. 그래서 더 많이 그 얘기 마음껏 내시는구나. 마음껏 내키치고 네. 또 이런 선전선동에 대해서는 말이 바뀝니다. 그렇게 은유적으로 하고 제대로 안 합니다. 훈련이 돼 있구나. 예. 그리고 폭력을 조장하진 않습니다. 이분은 오히려 폭력을 막는 얘기도 예. 하기도 해요. 그런 걸 보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 대단히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전략적으로 얘기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지만 전략적으로 아니구나. 머리는 머리는 있는 아니 근데 옛날에 그 대단하다. 허경영 씨 비유해 좀 그렇지만 허경영 씨 뭐 하늘궁 있잖아요. 네. 그 정광훈 목사는 어디에 삽니까 혹시? 정광훈 목사는 저기 사택에서 아주 검소하게 살아요? 검소하게 살아요. 진짜로? 예. 그리고 그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옛날에는 겨울에도 단벌 신사예요? 단벌 신사였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는 그 자기 나온 돈을 주변 교회 신도들한테 그리고 어려운 교회에 베풀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쪽 교회에서는 신망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허당은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뭔가 지금 보수에 예. 뭔가 그 마스코트처럼 돼 있는데 네. 이 정광훈의 지위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여의도에. 예.
저기 뭐지 정광훈 목사의 지위가 흔들리진 않을 텐데 이 계엄 이후에 네. 이제 판이 깔려서 자기가 다 먹어야 되는데 어. 뭐 이상한 강사가 나오거나 이상한 교회에서 막 세계로를 외치고 이재명 때리기로 이렇게 크려고 하는데 좀 속상하죠. 속상한데 그렇다고 해서 정광훈의 지위가 흔들리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반짝해서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광훈 목사가 항상 집회를 하면 그 옆에서 집회를 하던 보수 단체들이 있어요. 네. 그 세력 중에 하나라고 볼 텐데. 하나가 나간 걸로 본다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들이 주목받아서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는 사이가 매우 안 좋거든요. 그 밖에 나간 사람들끼리. 그럼요. 그들끼리 막 좀 토닥토닥 하고 있어요. 네, 그 그래요? 싸움은 또 응원합니다, 제가. 아니 왜냐면 거기 또 이제 그 일타 강사로 전한길 씨를 영입했다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집회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예. 네, 좀 신난 것 같아요. 네. 신나하신 것 같은데 그분도 또 메뚜기도 한 철이잖아요. 장사한다는데 어떻게 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장사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본인한테 이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분이 아무 말이나 하는데 그리고 이게 헌법과 저기 법에 맞아요. 위배되는 네. 얘기를 막 하는데 언론이 써져 가지고 너무 띄워줬다. 이런 생각이 좀 크고요. 네. 근데 왜냐면 그 집회가 하다 저는 이제 부산하고 이제 대구 간 거는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지금 광주 이번 가서. 주에 광주 간다는 것이고 실제로 보면은 무등 빌딩인가 거기다 이제 집회를 1,000명 신고해서 10,000명 늘렸다던데 그게 이제 5.18 전남도청 옛 그 광장 근처라는 거 아닙니까? 자, 역사 의식이 있다면, 역사 네. 공부를 했다면, 역사 관련된 일을 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죠. 지금 어떤 네.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트로트 가수들이 갑자기 떠요. 갑자기 뜨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라. 내가 뭐지? 이게 뭐지? 사람들이 왜 나를 좋아하지? 모르는 그런 트로트 네. 가수를 본 적이 있어요. 정치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동훈이 처음에 시장에 갔을 때 와 한동훈 하니까 막 당황하고 내가 이게 뭔지 몰라 하면서 막 자기가 능력과 실력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인정해준다. 네. 그렇게 하면서 막 날뛰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은데 역사를 공부했다면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이 있었다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자기가 지금 그 하루아침에 떠가지고 네. 계속 즐거운 것 같은데 며칠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네, 이제 대화행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그 결국은 이제 그 윤석열 탄핵 이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심리라는 것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네, 보이고 네. 뭐 결과는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과는 바가 있을 탄핵, 것이고 탄핵됩니다. 이미 네. 제가 재판을 한 100번 넘게 해봤잖아요. 그래서 정영식 판사도 제 판사고요. 진짜요? 현재 앉아 있는 다른 판사도 제 판사가. 정영식 판사한테도 판결 받아보셨어요? 나하고 저기 네. 한명숙 총리하고 판사 동기였지. 아. 근데 한명숙 총리는 정영식한테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됐고 네. 나는 저 사람한테는 못 받는다고 계속 취재합니다. 뭐 한다. 계속 밀고 밀어가지고 길 밀어서 예. 판결을 안 받았어요. 아. 그래서 살아남은 거죠. 자, 그렇군요. 예. 다른 판사도 그렇습니다. 자, 몇 명이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저 재판받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책을까지 쓸 정도니까 다른 그렇죠, 사람에 그렇지. 대해서 예. 피고 입장에서는 많이 괜찮은데 알잖아요. 예. 제가 검사한테는 항상 건방지고 검사한테는 맨날 싸웁니다. 네. 싸웁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벌하려고 하는 게 이게 정치적 관점이고 네가 대통령이나 그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언론을 그다음에 시민을 괴롭히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검사한테는 대항합니다. 저항하고 네가 그 자리에서 철제 의자에 앉은 피고인들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갑질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갑질만 했지. 그래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봐라 하면서 제가 싸웁니다. 일부러. 네. 근데 판사한테는요. 제가 그 어떤 판사한테도 정영식한테도 그때 양복 입고 갑니까? 재판장? 양복 입고 유일하게 제가 넥타이 메고 그게 제가 양복 입는다는 슬픈 날이에요. 재판장은 항상 양복 입었습니다. 검사한테는 찢어진 청바지에 슬리퍼 신고 가가지고 다리 꼬고 가장 건방지게 막 하는데 판사한테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검사였습니다. 잘 알아요.
그리고 다른 헌법재판관 출신 다른 변호사들 잘 알아요. 어. 근데 헌재에서 이미 끝났다는 걸 자기네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어젠가 봤더니 중대 결심한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헌재 믿을 수 없다. 헌재 흔들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끝났다. 그래서 헌재 정치적이다. 헌법재판관 빨갱이다. 그 논리로 몰고 가기 위해서 이 헌재는 그 탄핵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윤석열과 윤석열 주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가는 거예요. 이미 저렇게 가면요 판사들이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냥 그었어요. 이 내용은 거슬릴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1시간 동안 정말로 주진우 선배가 다양한 취재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셔가지고 정말로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결국 우리 주진우 선배한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다음 취재 계획이 뭔지인 것 같은데 일단 이걸 네. 좀 정리하자고. 탄핵과 그 이후에 탄핵과 네. 윤석열 주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이 문제가 아니에요. 윤석열은 그런 사람인지 왜 몰랐어? 자, 윤석열을 데려다 놓고 해먹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여기 위에다 놓고 진짜 이 나라에서 해먹고 저지르고 이 전횡하던 이 국정을 농단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씩 둘씩 불러서 정리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고 그다음에 기록해가지고 정리해야죠. 그래야 네. 이제 이 윤석열 이 계엄에서 우리가 얻고 앞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신이 우리나라를 우리 국민을 매우 사랑한다는 거를 이번에 느끼거든요. 어찌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 윤석열 이후에 국민의힘이 다 정광훈이랑 손잡고 이렇게 같이 외치는 걸 보고 너무 저는 좀 감동하고 있어요. 아유 잘한다. 박수도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이 여기에서 배워야 된다. 우리 나라가, 우리 정치가, 우리 사회가, 우리 민주주의가 여기에서 많이 배우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좀 도움이 되려고 열심히 해야죠. 하나 좀 보태면 작은 질문인데 그럼 아까 이제 혜택을 본 사람들을 이제 아마도 취재하신다고 한 건데 윤석열 관련된 사람이 더 많습니까? 김건희 관련된 사람이 더 많은 겁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대통령이 공적 영역이니까 큰데 김건희 여사가 이 계엄에서 그리고 윤석열 그 정치에서 그다음에 명태균 씨 일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